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6번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간략하게 목차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동, 이제 ROI 한 2배 정도가 나온 9월동 상업용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한 2배 정도 나온 태전동 주거용지 택지인데요. 타운하우스 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등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삼가동, 삼가동 요 후보지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적으로는 이행지랑 후보지가 있는데요. 후보지는 쉽게 얘기하면 농지에서 이렇게 주택지나 상업용지로 바뀌는 거를 후보지라고 그래요. 이 삼가동, 지금 아마 삼가동이 용인시청 그 옆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구역으로 아마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를 분석하면 이제 뭐 키친 사이클이나 뭐 이런 경기 변동 국면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이 예측에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이제 뭐 주식이 이제 경기가 이제 순환 국면에 상승 국면에 이제 들어오면 미리 이제 선반영하기 때문에 좀 이제 주식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또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 조치들을 시행해도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이라든가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제 시그널들이 결국 하락하는 그런 이제 전망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하락 국면으로 이제 빠져드는, 그렇듯이 부동산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그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수준을 잘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땅이, 그 농사 짓는 땅이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인생 역전은 이런 어떤 빅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이제 큰 이슈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자연 녹지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 지역에 보면 주거, 뭐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삼가동에 있는 땅이에요. 이게 처인구 삼가동 250에 21, 2006년도 사건인데, 이게 채권자가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이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근데 여기에 보면 자연 녹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용도 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도시 관리 계획.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들어가갖고. 요거는 어차피 경매 사건이니까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번호 검색하면, 아니면 뭐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하기능 같은 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삼가동 250의 1이잖아요. 250의 1. 이게 지금 용도 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2006년도에 이제 감정평가할 당시에는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한번 볼게요.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 땅 모양 이렇게 생겼고, 이게 빨간색이 다 상업용지라는 거죠. 상업용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보면 종합 정보를 딱 한번 볼게요. 뭐 법적 효력은 없는데, 뭐 민원 24나 뭐 지자체 아니면 뭐 구청 가서 발급받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고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목은 전, 면적은 이 정도고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공시가는 110만 원인데 여기 보세요. 중심상업지역, 자연녹지에서 중심상업지역. 이게 용도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여져 있지만 이게 자연녹지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는데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100%란 말이에요. 근데 중심상업지역은 아마 90%일 거예요. 아마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한 1500%? 물론 이제 이거는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20%에서 90%, 100%에서 1500%. 야, 그럼 용적률이 1500%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용인은 또 이제 뭐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지역 수준도 굉장히 많이 향상돼 있고 뭐 나름대로 지역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이건 뭐 이제 대박이다. 한마디로 대박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수집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추정만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들을 투자 의사결정할 때 비딩, 그러니까 입찰 가격에 잘 반영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건물이나 주택을 이제 뭐 투기 세력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땅에 엄청난 그런 어떤 역전의 기회가 많이 숨어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는 이제 자연 녹지가 비록 이제 이렇게 안전이 뭐 이렇게 뾰족한 유리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부정형 토지지만 나무 이렇게 쪼개 꼬챙이처럼 이렇게 생긴 부정형 토지지만 자연 녹지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뭐 역사죠. 이거는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물론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 돼 있고 지구 단위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겠죠. 어떤 건폐나 용적률의 제한과 건축 행위 제한, 도로, 기반시설 설치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담과 아마 이제 어떤 기부 체납 요건들, 각종 이제 어떤 부담 행위들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 좀 치더라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역전 기회를 줄 수 있는 땅이고, 바로 옆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인근에 있는 삼가동 447의 1번지인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 지금 써놓긴 했는데 자연녹지에서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뭐 지도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꽤 면적이 크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도시개발법으로 힐스테이트
용인 아파트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 물론 예정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 다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여기에 이게 지금 보면은 늘푸른 오스카빌, 이건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 아파트긴 한데 뭐 요런 이제 이름 없는 이런 브랜드로 이제 아파트가 건설이 됐네요. 그죠?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법은 아마 이제 이게 100만 평방미터, 100만, 그러니까 이게 이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이 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 전체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 미만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자체장이 아마 결정고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초과하면 국토해양부 장관, 아니 국토교통부죠,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저기 국토계획법에 돼 있는, 도시개발법에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100만 미만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결정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고, 특히 왜 혹시 그 대장동, 성남의 대장동 개발 사업 사례 같은 걸 혹시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그거 잘 아실 거예요. 51% 공공기관의 지분이 51%가 있으면요, 이거는요 사실은 사업 인정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아니면 공공기관이 출연한 그런 출연기관으로 봐서 사업 인정고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에 준하는 기관이 아니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의 받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만약 근데 SPC가 이제 공공기관이 출연한 지분이 51% 이상이면 이거 없이 그냥 국가기관처럼 사업 인정고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업 인정 도시개발법이라든가 각종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사업 인정고시에 준하는 그런 결정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업 인정고시 시점이 수용 재결 시점이 되는 거예요. 사업 인정고시를 득하면 땅을 뺏을 수가 있는 거죠. 뺏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사업 인정고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우리의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설명회, 공람 이런 걸 거쳐서 정말 음료수 사가고 밥도 먹고 하면서 설득을 해갖고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인감증명 첨부해갖고, 그 다음에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그런 기관들은 바로 사업 인정고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머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굴려, 그게 된다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그 51% 이상, 50%, 51%를 출연받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보통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지분별로 개발 이익을 리턴, 쉐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들은 조금 이제 고민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만약 도시개발구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어차피 여기 아파트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 구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법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50%에 아마 300%일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꿔야지만 이 층수 제한이 없어요. 층수 제한.
만약에 2종까지면 아마 15층까지 맥스로 뭐 이런 가로구형 높이 제한이라든가 고도 지구라든가 이런 게 설정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맥스로 한 15층까지가 아마 최대 높이지만 이제 3종 일반 주거지는 뭐 특별한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20 몇 층까지 이렇게 때려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용도 2,000평 내외가 되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157만 5천 원이고 지금 2종 일반 주거죠. 과거에는 보세요. 과거에는 자연 녹지였잖아요. 그죠? 자연 녹지였는데 지금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아, 정말 대단하다. 멋지잖아요. 정말 이런 지역 분석을 잘해서 투자를 해서 이게 만약 정말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된다 이러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대박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제 사례들을 한번 소개했고요. 그래도 지역 분석을 잘해서 땅을 한번 공략을 하면 의외로 인생 역전 기회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다만 땅은 공법상 제한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각종 이제 제약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또한 많은 투자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하게 잘 병합해서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큰 역전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아마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민사집행법에서 이제 이의에 관한 소인데 뭐 청구이의소, 이의소, 그다음에 뭐 제3자 이의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또 조금 좀 머리가 아프고 좀 무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어떤 키포인트만 간략하게 리뷰하고 또 바로 케이스 스타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요 민사집행 이의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